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가치투자에서는 지금까지 항상 월이 끝나게 되면 다음 달 초에는 지난번 그달에 나왔던 수급들 한번 체크해보고 수급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외국인들은 뭐 샀고 기관에서도 기관 다 안 보고요, 연기금 뭐 샀고 사모펀드 뭐 샀는지, 거기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거 한번 체크하고 정리하는 시간, 요거를 꼭 월초나 월 중반쯤에 하죠. 그런 시간 가져가면서 수급을 털어보자, 요거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보니까 4일부터 3월 29일 이때가 한 달이네요. 3월 달의 기간이네요. 그때 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뭘 샀을까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냥 외국인들은 다 했네요. 거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샀네요. 매수를 보게 되면 지금 거의 올인했죠. 삼성전자에 올인했다 라는 쪽으로 반도체가 1등. 그 전달 보게 되면 현대차가 1등이었을 겁니다. 바뀌어 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이거 싹쓸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현대차, 삼성물산, KB금융, 우리금융지주 약간 저 PBR 쪽도 있습니다. 근데 저 PBR 쪽은 지금 선거 앞두고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해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좀 재미는 없고, 게다가 현대일렉트릭 이것도 계속 사고 있죠. 그런 쪽에서 LIG, 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뭡니까? 또 방산 쪽. 근데 방산이 그냥 방산이 아니라 우주항공과 연결되는 방산 사고 있다. 요런 거 좀 특이한 거죠. 네, 이런 거 나오고 있고, 한미반도체 또 현대로템 방산이네요. 연결되고 있고, 한미반도체는 저쪽하고 붙어야 되겠죠. 반도체 쪽하고 한미반도체 계속 삽니다. 삼성, 중공업까지 그나마 딱 올려있는 게 조선주에 한 종목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가닥은 나와 있어요. 저 PBR 샀고 반도체 샀고, 이게 가장 큰 축이고 외국인들이 끌고 오는 주식을 많이 사는 가장 큰 그림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HD 현대일렉트릭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어떤 패턴을 가져가나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주가가 저희가 한때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가치투자에 얘기 드리면서 이거 절대 픽아웃 아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때가 벌써 10만원도 안 됐을 때예요. 그때 7, 8만원대인데 주가는 2배 이상으로 가버렸네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신규로 대응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리 좋고 계속 간다, 앞으로 사이클이 2년이 더 연결된다 라고 하더라도 이런 가격대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 저항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쪽에서 이 위쪽에서는 대응하게 되면 꼭 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 쪽에서는 신규는 아닌 게 좋겠다. 지금은 갖고 있는 보유자의 의이고 차라리 좀 조정이 나오면서 하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러면 적어도 아주 센 종목이고 여전히 계속 또 실적 좋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에 1분기 때 이렇게 생각보다 강한 실적들을 보여주겠느냐, 그리고 그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 쪽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적 뚜껑 확인하기 전까지는 한 2분기까지 또 봐야 되지. 게다가 지금은 나오는 거는 약간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정도면은 MSCI 편입되겠네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매수가 갖춰주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만약에 보게 되면 중요한 자리 들어왔을 때 내가 이탈하게 되면 손절할 각오까지 돼 있다 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트레이딩이 아니게 되면 지금은 사서 홀딩 이쪽은 어렵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은 주가가 세다 보니까 세니까 더 사고 싶어요. 더 사고 싶어도 이럴 때는 타이밍을 좀 조절해 가면서 다음 조정권 들어오게 되면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매매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뭘 많이 샀을까라고 보는데, 외국인들이 샀던 거, 3월 달에 알테오전 샀는데 이게 뭡니까? 외국인들 다 당하고 있네요. 근데 3월 말에서 4월 달 들어오다 보니까 줄여가긴 해요. 그래서 역시 좀 미리 좀 대응하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 게다가 에코프로 2차전지죠? 하나마이크론, 이거는 블록딜 비슷한 게 하나가 들어와서 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HLB, 그리고 아프리카TV 꾸준히 삽니다. 이런 거는 박스권 하단부 들어오게 되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반도체가 여기서 들어오네요. 원익 IPS, 신성텔타테크, 물음표, 이거는 그냥 패시브 자금들 영향 끼친 걸로 보고 있는데 모르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로봇 쪽에 대해서 변화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 리노공업, 동진세미캠, 이오테크닉스, 유준테크 다 그쪽이네요. 반도체 쪽들, 또 소부장 쪽에 급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즉 여러 가지 전략을 짰을 텐데 그냥 반도체 쪽에서 시총 1000억대나 2000억대 되는 종목들 정도까지로 대응하게 되면 변동이 무지 큽니다. 차라리 이런 사이클 딱 들 때는 반도체 봄이 왔다 생각하게 되면 큰 거 하세요. 큰 종목들이 의외로
수급 확 들어오면서 빠르게 또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실 거는 작은 거 찾아가면서 5일선이 아니 21선이 어떻게 되는 이런 거 보시게 되면은 더 스트레스 받으십니다. 오히려 추세도 크고 묵직한 종목이 뭉텅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더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 들어서 여기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지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3위 종목들이 있는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리노공업 있고 이오테크닉스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진세미캠 있고 이런 어떤 급이 되는 종목들 쪽으로 타이밍을 뭉텅뭉텅 원이 갈 때도 당연한 거고요. 그런 식으로 맞춰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꾸준하게 샀었던 이 아프리카 TV 한번 볼까요? 한번 점검을 해봤던 것 같은데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외국인들의 동향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끌어간 주가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크게 차익실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기관은 다 털렸습니다. 한 단계 이거를 외국인들이 더 끌어서 쭉 올린다. 그러면은 기관도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보시면서 지금은 관망 여전히 계속 여기를 지지하려고 하는데 지금 툭 빠졌습니다. 단기 좀 이탈 신호가 나온 거예요. 이런 건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 지난번 저점과 이 자리 정도까지 혹시 들어온다. 여기서부터 한번 신규한 트레이딩 쪽에서도 단기 저점에서 딱 들어가 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 단 이때 외국인들이 차익 매물 크게 나오게 되면 안 됩니다. 외국인들을 여전히 트렌드는 유지해놓고 주가만 여기 툭 밀렸다. 이런 거 한번 삼으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리들 보시면서 다음 변화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매매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봤었을 때 한 달 동안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뭘 샀나? 연기금이요? 똑같네요. 삼성전자 들어오고 있고 이거는 뺄래야 뺄 수가 없겠죠. 그래야 내가 적어도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맞춰가는 벤치마크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쭉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 뭐가 느껴지십니까? 빡빡빡빡 한 10개 종목 중에서 많이 산 게 2차전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와 연기금이 저렇게 샀는데 2차전지 왜 안 가요? 하지만 얘네들은 미리 많이 줄여놨어요. 그 전부터. 그러니까 작년에 7월달에 에코프로 120만 원 갈 때 그 전부터 올라올 때부터는 계속 줄여서 거의 바스켓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끝났고 한 사이클 저점 끝났고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단기 바닥은 보여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게 있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비워진 바스켓을 채우는 과정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런 쪽에 연기금 같은 경우는 또 그렇죠. 보통 연기금이 사게 되면 이거 좋으니까 매도가 있는 것들 다 잡아먹고 가자 이렇게 가는 거 별로 없습니다. 은근하게 샀다가 시장 흐름들 다음 사이클 맞춰가는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사는 쪽은 있는데 이게 시세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LG생활건강 이야 그렇게 또 랄리 브루스 피더니 이런 거 사고 있고요. 그 밖에 이런 종목들 또 저PBR 종목들 들어오기 시작하죠. 삼성전기 오랜만에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셀트리온 들어오고 있고 LS일렉트릭 이런 것도 들어오고 있죠. 여기서 뭘 보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많이 올랐어도 LS일렉트릭 한번 보겠습니다. 전력기기 쪽을 좀 편애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라면은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조정이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나오게 되면 이런 건 담아봐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변압기 관련된 사이클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 들어서 그런 것들 자리들 지금은 조금 속도감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가격은 요 정도쯤 9만원대 초반 정도쯤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쪽에서 조정 나오게 되면 그리고 막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기 막 닿으면서 막 팍팍팍팍 움직이면서 이렇게 갈 때는 솔직히 못 삽니다. 네, 그럴 때는 신규로 아유 왜 저렇게 사고 나게 되면 계속 올라가는 거 이런 데 막 쫓아가서 여기 사고 아니 몰라 여기 사고 했다가 단가가 그러면 한 이 정도쯤 되겠죠. 이거는 갔다가 조정만 한번 툭 내려가 보세요. 바로 손해로 바뀝니다. 이런 짓을 수없이 해보고 나서 올라가는 거 따라갔다가 수없이 해보고 나서 아이고 이건 답이 아니겠다 싶어서 좋은 종목들은 꾹 참습니다. 꾹 참았다가 결국에는 조정권 들어왔을 때 그때 정도쯤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이것도 아마 지금 실적은 기존에 받아놨던 거 수주잔고는 꽤 됩니다. 수주잔고는 꽤 되는데 이게 들어왔던 것 중에서 2차전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충전 관련된 쪽들이 좀 딜레이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 실적으로 매출로 잡히는 게 조금 연장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좀 늦고 게다가 또 저희가 보통 보면 지난번에 전력기기 할 때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 가치투자의 섹터 분석 학교 거기서 나왔던 거 거기서 보게 되면 고전압이 있고 중전압이 있고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또 나눠주는 배전이 있고 이게 강점이 있는 게 다 사업 부분 보게 되면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쪽에 더 강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뭐 단가가 이쪽이 세고 이쪽이 좀 약하고 뭐 이런 건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더 당연히 전압을 끌어오게 되면 어떤 데이터 센터 같은 큰 전력을 많이 쓰는 쪽에서는 당연히 배전반 이런 것들 또 필요하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되고 있고 게다가 또 강점 중에 하나가 UPS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약간 ESS 개념 이런 쪽들도 비상발전
쪽에 이런 개념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하게 되면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쪽에서 일단 흔들리면 계속 자리 보자라는 쪽으로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기금이 코스닥에서 뭐 사느냐라고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사는 것들은 아이고 대두전자재료, 에코프로비엠 이게 떡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2차전지에 가장 많이 산 종목들로 여기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벌써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쪽에서 순매수를 보게 되면 거의 뭐 1, 2, 3위가 거의 비슷하긴 해요. HLB 샀는데 조금 바이오 쪽 좀 그렇죠. 그 밖에 테크윙, ISC, 주성엔지니어링, 두산테스나, 동진세미캠 여기까지 다 뭡니까? 쫘라락? 그쪽이죠. 네. 소부장 쪽 사고 있고 파라다이스, YG엔터, KINX 이것도 또 KINX도 그쪽이네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이고 이런 종목들 나노신소재 또 들어가 있고 제이오 들어가 있고 이런 2차전지 쪽이 속속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비중을 본다고 그러면은 약간 반도체 쪽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아까 외국인들 쪽에서도 보셨죠?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런 들 보시면서 그런 사람들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뭘 볼까요? 파라다이스 한번 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쪽은 실적이 계속 돌아갈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이거 한번 잠깐 보게 되면은 한번 턴했죠? 턴했는데 보통 이런 자리에 딱 올라오니까 야 앞에 없어 딱 돌파매매 이런 때 돌파매매 하게 되면 깨꼬다 그 다음날 기분 되게 안 좋습니다. 돌파매매라고 샀는데 왜 빠져?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좀 오버했고 한국 증시의 특성은 섹터가 살아났는데 거기서 이제 한꺼번에 거래 들어오면서 좀 여기 이렇게 다 저항입니다 라고 보여준 이런 자리 이걸 약간 제 표현으로 생각하게 되면 살짝 오버했다고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 저거 좋아 같이 투자해서 좋다고 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단기 평선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런 자리 쪽에서 딱 매수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게 더 건강하고 아주 그나마 깔끔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탈하게 되면 줄여야죠. 줄여가지고 또 레벨업 되는 이런 자리들 쪽에서 그런들 보는데 만약에 여기서 전량으로 줄이느냐 다 파느냐 아니면은 그냥 한 조금만 줄였다가 다시 밑에서 사느냐 그거는 차이가 있는 게 그때는 보시고 수급과 시장 상황과 이런 것들 다 같이 보셔야 되겠죠. 시장이 뭔가 리스크 관리를 할 만한 시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매크로 지표 이상하고 미국도 막 급락하고 막 이런 쪽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현금이 낫겠다 싶으면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는 모르겠지만 수급 괜찮고 버텨준다. 그러면은 이런 자리 쪽에서는 요렇게 될 때, 이럴 때 사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파라다이스에 대한 기업과 관련된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만 드리고 나가게 되면 저 차트 충이 하는 방송 듣지도 말어. 이런 또 악플 달리겠죠? 네. 저 김민충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기업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분석 중심으로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 드린다는 거 좀 더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사모펀드가 뭘 샀니?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3월 달에. 이것 빼고는 도저히 수익률을 못 맞춰가니까. 그런데 특이한 게 삼성 SDI도 사네요. 이들도 샀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있는 느낌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는 특성이 그냥 섹터 막 이렇게 해서 쫙 맞춰가는 스타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모펀드는 섹터에서도 대장주 또 될 만한 종목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높습니다. 섹터 관련해서 이런 거 다 쭉 안 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놓쳤다 싶으면은 또 그거 막 적극적으로 안 뛰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플레이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고 딱 해당 종목들에 대한 변화를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하나쿠션이 대장주라고 생각해서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게임즈 크래프톤, 삼양식품, CJ는 올리브영이죠 그냥요. 두산로보틱스, 두산에어빌리티 이쪽은 두산그룹인데 약간 뭐 원자력 쪽도 들어오고 있고 이런 쪽으로 보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도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좀 시장이 좀 움직이는 배경이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의외로 삼양식품 같은 거 저기 보면 오리온 같은 거 이런 약간 음식료 쪽도 살짝 들어옵니다. 이런 거 좀 심상치 않죠. 삼양식품 한번 보겠습니다. 꾸준하게 사모펀드가 사고 있는데 너무 반도체니 뭐니 이런 성장주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런 쪽에서 삼양식품 추세 좋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그래? 나도 한번 사볼까?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요겁니다. 네, 이렇게 딱 추세 맞춰가지고 이런 때가 제일 중요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지지권에서 안 빠집니다. 확인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빵! 뜨고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과정이겠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추세 쪽에서 안쪽에서 크게 이탈 안 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자리 쪽에서 추세 맞춰가서 쭉 가게 되면은 의외로 좀 단단하게 점점 가면서 여기를 딱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패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보시는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거 보시면서 약간 눌렸다가 가갔다가 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그거를 발판 삼아서 계속 움직이는지 그런 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를 볼 때는 일단 1분기 작년 하반기도 그랬지만 실적 안 나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분위기가 고물가가 쭉 빠졌기 때문에
그걸 연동해서 가격은 올려놨거든요. 정부가 계속 눈치 줍니다. 야, 얘네 곡물가가 빠졌으니까 가격 내려야지. 그러는데 못 내리겠어요. 우리 회사가 달린 문제인데 대신에 뭐 하냐면은 가격을 올릴 요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가격을 동결하잖아요. 뭐 하냐면은 만약에 라면이 100g이었습니다. 이거를 80g으로 줄여버려요. 왠지 라면 먹었는데 배가 고파요. 이상하다. 옛날 똑같은 한 봉지인데 왜 그런 거 자세히 봤더니 옛날 1년 전에 거는 100g, 80g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들이 하는 그런 치사한 방법 쓰면 좀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데 정부가 눈치 줘서 하지 마. 그렇게 되면 약간 관리하는 정도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가 보긴 하겠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이익 방어한다라는 쪽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양식품의 여러 가지 동향,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으로 봤었을 때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하나가 환율입니다. 수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이 떨어졌어도 곡물 가격이 떨어졌어도 환율이 올라간다. 수입하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게 별로 수입 입자 쪽에서는 높은 환율이 워낙 약세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부담은 됩니다. 그럼에도 이게 곡물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가격을 올렸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실적은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좀 레벨업 되는 게 나온다. 그러면은 음식료 쪽들도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잘 보셔야 되는 하나의 흐름들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 또 음식료 쪽에서도 하나의 오랜만에 한번 뭔가 좀 들어오나 이것도 보시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건 있어요. 아마 지금 이게 주도주가 된다라고 생각은 별로 못 들겠습니다. 약간 시작해서 하나의 섹터로 훅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닥에서 뭐 사나 한번 좀 털어보게 되면요. 한 달 동안에 사모펀드가 산 종목들 쭉 보게 되면 3천당 아이고 저거 샀다가 지금 망했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이 샀는데 동진세미캠 약간 소부장 쪽 사고 있죠. 그리고 또 AD 테크놀로지도 약간 반도체 쪽이죠. 거기다가 가비아도 IT 쪽으로 그냥 같이 묶을게요. 그리고 밖에 ISC, PSK 홀딩스 그런 쪽, STI 이런 쪽들, 리노공업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반대로 삼천당제약 지금 ST팜 이것도 CMO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바이오 쪽 우르르 밀리니까 또 정신없네요. 이런 쪽 나오고 있고 그 밖에 바이넥스 정도 이렇게 하면서 약간 CMO 쪽에서를 좀 더 미국이 중국 때린다. 우시바이오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쪽으로 보는데 아직 그런 쪽에 변화가 강하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밀리다 보니까 또 고민스럽게 되는 거죠. 게다가 에코프로 이것도 지금 2차전지 쪽에서 들어오는 것 같고 대주전자재료 아까도 보니까 대주전자재료 연기금에서 많이 샀죠.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높아지는 거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나머지는 2차전지 쪽은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파라다이스 연기금하고 똑같이 사네요. 그리고 또 루닛 의료 쪽에 들어오는 모습들이고 또 로봇 쪽과 산업 자동화 쪽에서 RS 오토메이션 이것도 안 끝났다고 보고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섹터로 구분을 할 수는 있긴 있겠지만 오히려 섹터 쪽에서 좀 강하고 센 종목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와 있다. 라는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네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종목 중에서 요거 한번 볼까요? 가비야? 잘 모르시죠? 이 회사는 항상 어떤 회사 가서도 안녕하세요 가비야 내가 가비야 우리 회사 이름 잘 지었다 어딜 가나 가비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눈길이 가는 게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그냥 그걸 보시면 됩니다. 밑에 KINX가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물론 실적 동향보다 여기서 느껴보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거 클라우드 그룹웨어 보안 도메인 호스팅 이런 쪽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클라우딩이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만한 능력들이 되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파생 내다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게 KINX 같은 이런 쪽으로 나오게 있는 거죠. 이쪽은 하이웍스란 거는 그룹웨어 메일 서비스, 이거 약간 IT 쪽에 서비스하는 쪽에서는 강자로 보인다라는 쪽인데 이게 눈길이 가는 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보안도 하고 관제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실적들이 생각보다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벌써 매출도 뛰고 있고 지금 영업이익도 같이 계속 우상향에 무게를 맞춰놓고 있고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훨씬 약간 수익성은 살짝 순이익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 회사의 지금 시총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2,900억, 3,000억이 안 됩니다.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IT 업체치고 비싼 게 아니겠죠. 그런 쪽에서 우상향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사모펀드가 들어갔던 거 차익 실현이 나오느냐라는 쪽인데 계속 일단 매수가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이것들 아마 빠르진 않다고 하더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들 특히 아마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자리죠. 여기서 딱 찍게 되면 바로 턴합니다. 찍게 되면 바로 턴하고요. 이런 자리들이 이번에 똑 들어왔는데 턴한다. 요거를 봐야 되는데 턴할지 사모펀드가 안 팔았으면은 이런 자리쯤에선 바로 또 턴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관망하고 있고 매수가 안 들어오거나 약간 물량 나온다. 어디까지 들어오겠습니까? 여기 다시 이런 자리까지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쪽 보시면서 눌림목이 어디서 마련되는지, 근데 거래 보니까 거래 없이 저러고 나오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 일단 지금 자리 나쁘지 않고요. 그런 밑에서 쪽에서 한번 변화 들어오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까지 훅 들어온다.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사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 보시면서, 만약에 저라면 여기서 이거 만약에 100주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한 20주에서 30주 정도 한번 넣어놔 보고, 거기서 한번 흔들리는 거 보고 여기서 나머지 다 살 준비, 그렇게 하는 게 딱 맞지 않나, 안쪽으로 괜찮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들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 쪽에서 연기금 사모펀드가 3월 달에 뭘 샀는지, 어떤 섹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쭉 해봤고, 그중에서 사볼 거 없는지, 그런 어떤 특별한 종목들의 흐름들 한번 이것저것 체크해봤습니다. 저희 가치투자에서는 항상 월 중이나 월 말쯤 되게 되면 수급에 대한 데이터들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눈여겨볼 만한 종목 없는지 체크해서 수급도 완벽한 가치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